우리 집 주방에 있는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방은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생활 공간인 주방에서 건강에 독이 되는 용품 5가지와 주의할 점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주방용품 첫 번째는 수세미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서 매일 설거지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게 수세미인데요. 이런 수세미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거나 축축한 상태로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균이 바글바글하게 돼서 우리 몸을 해치게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이 가장 많은 가정도구 중 하나로 수세미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는 수세미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수세미의 세균을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끓는 물과 전자레인지로 살균 소독하는 건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살균 소독하시는 방법은 수세미를 끓는 물로 10분간 소독하거나 전자레인지로 2분간 소독하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세미는 사용하신 후 가급적 잘 말려주시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천연 수세미는 더욱 세균 오염이 잘 되니 자주 교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주방용품 2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번째는 바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집에도 코팅이 벗겨졌는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프라이팬 있지 않으신가요? 프라이팬은 생선도 굽고 나물도 볶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주방 용품인데요. 이런 프라이팬을 오래 그리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코팅이 벗겨지게 됩니다. 벗겨진 프라이팬을 계속 쓰면 혹시 중금속이 나와 우리 몸을 해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실 텐데요. 프라이팬의 코팅이 처음 벗겨지면 중금속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바닥에 금속 재질이 드러날 만큼 코팅이 많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교체하시는 게 좋은데요. 중금속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코팅이 벗겨지면서 알루미늄 성분이 더욱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은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뇌, 신장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식약처에서도 프라이팬 본체가 보일 정도로 바닥 코팅이 벗겨지면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프라이팬을 사용하실 때 코팅이 잘 벗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프라이팬에서 음식을 볶거나 뒤집을 때는 쇠 숟가락이나 스테인리스 주걱과 같은 금속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프라이팬 바닥의 코팅이 벗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다 하고 나서 프라이팬을 닦을 때도 철 수세미로 강하게 닦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지는 걸 막으려면 부드러운 재질의 주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오래 달궜거나 소금이 많은 음식을 요리한 후 프라이팬에 오래 두는 경우에도 코팅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프라이팬에 음식물이 눌어붙었을 때는 굵은 소금을 뿌리고 2에서 3분 가열한 후 키친타월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코팅된 프라이팬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요. 프라이팬을 새로 구입했을 때는 물과 식초를 1:1로 부어 10분 정도 끓여주고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세척한 프라이팬은 기름 코팅을 해주면 좋은데요. 기름 코팅은 프라이팬을 달군 후 식용유를 얇게 바르면서
3번에서 4번 반복해서 열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해주면 프라이팬을 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금속 성분이 나오는 것도 줄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독이 되는 주방용품 3번째는 나무 식기류입니다. 집에서 나무도마 많이 사용하시죠? 또 나무젓가락이나 숟가락은 가볍고 친환경적이라서 사용하시는 집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나무 식기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들이 잘 자라는 세균의 집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무 소재 특성상 미세한 틈이 존재하는데 그 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쉽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여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곰팡이가 핀 나무젓가락을 장기간 사용해서 일가족 모두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요. 곰팡이 핀 나무젓가락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장기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무 식기류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나무 식기류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무 식기는 주방 세제로 세척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리 물로 잘 헹궜다 하더라도 세제가 틈 사이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씻는 건데요. 베이킹소다 1숟가락을 물에 풀고 부드러운 스펀지에 묻혀 나무 식기를 살살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량의 식초 넣은 물로 씻어주고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뜨거운 물이 닿으면 틈이 더 벌어지게 되고 그 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더 쉽게 들어가게 되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헹구어 주세요. 세척만큼 건조도 너무 중요한데요. 제대로 건조시키지 않은 나무 식기에 곰팡이가 피게 되니 마른 천으로 나무 식기에 물을 닦아내고 서늘한 그늘에서 말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주방용품 4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손목이 아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플라스틱 용기가 가볍고 저렴해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소변에서 나온 환경 호르몬이 냉장고 속 플라스틱 용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순천향 병원의 한 연구 결과인데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꼽히는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은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많이 쓰이는 화학 첨가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이 원료인 그릇, 화장품, 포장재 등에 흔히 사용되는데요. 그 프탈레이트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해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뇌, 척수 같은 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프탈레이트가 냉장고 속 음식을 담아두는 플라스틱 용기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냉장고 내 음식이 오랫동안 플라스틱에 노출되면서 프탈레이트가 식품으로 쉽게 이동하고 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냉장고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독이 되는 주방용품 5번째는 멜라민 수지 식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분식집에서 음식이 담겨져 나오던 그 초록색 접시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 그릇들이 바로 대표적인 멜라민 수지 식기입니다. 멜라민 수지 식기는 매끈하고 단단해서 촉감은 도자기 식기와 비슷한데 무게는 훨씬 가벼운 제품인데요. 특히 잘 깨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 접시, 밥그릇, 국그릇, 컵 등 다양한 주방용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멜라민 수지 제품인 줄 모르고 주방에서 이용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멜라민 수지는 멜라민이라는 합성 수지와 포름알데히드를 결합해서 만든 단단한 플라스틱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멜라민 수지 식기가 사용하면서 높은 온도에 직접
직접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식기에 틈이 생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녹아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암물질로 지정된 포름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데요. 또 멜라민도 방광결석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멜라민 수지 식기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변형이 되고 또 불에 닿게 되면 나쁜 가스가 발생하므로 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 소독을 위해 식기를 삶으면 오히려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서도 멜라민 수지가 가열되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도 돌리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구입한 멜라민 수지 용품은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시고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서 세척해야 파손이 적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갈라지거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주방용품들을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품들을 꼭꼭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모든 식품들을 매일 다 챙겨 먹을 수는 없으니 대신에 영양제 챙겨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 중에 오메가3도 많이 드실 텐데요. 오메가3는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이나 영양제로 먹어줘야 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채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3라고 합니다. 오메가3에는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 건 물론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도움되는 오메가3는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고민되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라는 성분은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또 DHA 성분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크기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우수한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성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회사의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순도와 제조사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저도 친정 엄마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저희 엄마께서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그 전에 먹던 오메가3와는 다르게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고 먹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리미엄 셀올리에 제품은 청정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하루에 간단히 2알만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데요. 특히 산소나 열과의 접촉으로 영양제의 효능이 감소하거나 독성물질로 변할 수도 있는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 넘게 팔고 있는 제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는데요. 이 오메가3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지금 바로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 품질 좋은 오메가3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하셔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